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겨레 데일리 라이브 뉴스 다이브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현준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금요일에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최고의 퍼포먼스, 그리고 저희가 투표를 해보니까 뭐 압도적이에요. 노짱자매 노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장유미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김규현 변호사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규현입니다. 오늘 저희가 변호사 세 분으로 깔았습니다. 야오. 예, 오늘은 뭐 어떤 법률 문제도 전혀 두렵지가 않습니다. 다 가능한 날이고, 앞서 잠시 방송 전에 언급했지만 저희가 12월 31일에 뉴스 다이브 시상식을 하는데요. 다이브 시상식 투표가 지금 한창 진행 중이어서 오늘 그 중간 집계를 좀 해볼까 해요. 그 오늘 그러니까 오전 상황들까지 집계를 해보니까 2,500여 분이 투표에 참여를 해주셨고, 현재 저희 모든 패널이 후보가 되고 있는 올해 가장 뜨거웠던 패널 누굽니까? 라는 질문에는 이정주 기자가 월요일날 그 몰표를 가져가면서 어머. 현재까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한 예. 일이네.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고 진짜 그 용납할 수 뒤를 없네. 이어서 수요일에 또 활약해 주셨던 김규현 변호사, 어머. 그리고 뭐 여기 지금 함께하고 계신 노영희 변호사가 두 분이 딱 한 표 차이예요. 어머. 자, 아니. 2, 3위 하고 있는데, 예. 뭐 박지훈 변호사는 수요일 날 와서 자기가 셀프 투표했거든요. 저도요. 지금 예. 방금 셀프 투표했어요. 예. 저한테. 별 효과가 없었던 걸로. 나도 효과가 없구나. 지금 뭐 현재까지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너무 귀엽다. 그리고 커플상, 이 케미상 뭐 이거는 중간 집계라고 할 것도 없이 노짱자매가 거의 압도적 1위예요. 너무 영광이다 진짜. 다른 후보들 중에 저하고 박지훈 변호사가 있거든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네요. 아. 예. 이거 약간 속상한데. 어. 박지훈, 양지열 더 힘내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게 뭐 투표도 투표인데, 이 두 가지 상 외에 우리 그 뉴스다이브를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시는 분들께 의견을 받고 있는데요. 여러 메시지들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매불쇼에서 넘어왔다라는 이게 누가 봐도 내부자가 쓴 것 같은 글들도 있고요. 우리가 쓴다. 특히 이제 방송 중에 나오는 광고 때문에 불편하다라는 지적들이 제법 많이 보여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점을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그리고 악플들은 저희가 여과 없이 방송에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소개한다고요? 네. 난 차단한다는 줄 알았어. 왜냐하면 그 이 악플들에서 우리는 배워야 될 것들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사실은 뭐 출연자들이나 저에 대한 뭐 인상 비평이나 인신공격성 그 댓글들은 다 뺐어요. 대신 이제 프로그램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라는 얘기들이 많은데, 역시 여기도 이제 광고 얘기가 많고 그 패널들이 너무 중복적으로 여기저기 나오는 사람들이 계속 나온다. 그래서 참신한 얼굴 발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접자 수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 같다. 고추자 힘내라. 예. 이건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고, 정치 이슈에 너무 매몰되어 있는 것 아니냐. 다양한 뉴스들을 좀 접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특히 많았어요. 뭐 저희가 정치 이슈가 워낙에 빠르게 진행이 되니까 뭐 많이들 전해드립니다만, 그 외의 뉴스들도 전문가들, 또 한겨레에서 또 취재하고 계시는 전문 기자분들이 있으니까 다양한 이슈들 다룰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좀 미랄이 돼서 내년에 좀 더 나아지는 뉴스 다이브가 되기를 기대해 보고요. 오늘 뉴스 본격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겨레 TV 게시판에 있는 투표 링크, 그리고 고정 댓글에 있는 투표 링크를 통해서 투표에 참여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31일 날 결과는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말을 듣다 보니까 우리 세 명에게 다 해당이 되는 건데 중복 출연의 대가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할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앞으로? 예.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이게 이걸 개선하고 싶다며. 시청하시는 분들, 구독하시는 분들이 세 분에 대해서 평가가 계속해서 나쁘다. 그러면 자연 도태됩니다.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여러분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거예요. 와.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욕만 올라온다면 저희도 까죠. 냉혹하네. 휴가를 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자, 있었는데. 다양한 의견들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적극 반영해서 방송하도록 할 텐데,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는 뭐니 해도 이 쿠팡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쿠팡 너 뭐 돼?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러니까요. 예. 어제 쿠팡에서 크리스마스 날 입장문을 냈죠. 그러니까 정부 단위의 종합 TF가 회의를 한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 그 회의 30분 전에 이런 입장문을 냈습니다.
말하자면 개인정보 탈취에 쓰인 노트북이나 뭐 하드드라이브를 회수했다. 일단은 혐의가 있는 사람을 특정했다라고도 얘기를 했었고요. 그 우리가 지금 3,400만 개 정도의 개인정보 유출을 얘기하고 있는데 뭐 실제 확인해봤더니 3,000개 정도 지금 저장이 돼 있고 이것 또한 외부 유출 정황은 없다라는 식의 입장을 냈습니다. 뭐 구체적인 내용들 보면 뭐 쿠팡 에코백에 뭐 담아가지고 물 안에 넣어놨고 잠수부가 들어가서 빼오고 뭐 네. 이런 얘기를 쭉 해놨는데 쓸데없는 얘기들 같고 이 자들이 쿠팡이 왜 이러는지 그 이유를 좀 분석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이거 셀프 면죄부 주려고 한 것 같아요. 스스로들이? 이게 속보가 나왔을 때 예. 저는 왜냐하면 사설 잠수부까지 투입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본인들이 디지털 지문 같은 걸 특정해가지고 이 용의자가 누군지 정확하게 분별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서 물어봤는데 노트북이랑 PC 같은 걸 3,300만 개 접속은 했지만 실제로 저장을 해놓은 건 3,000개에 불과했고 그리고 막 언론에 나와서 겁이 나니까 이거를 한강인가에 에코백에 넣어서 벽돌과 함께 가라앉게 했는데 한강은 아니고 이제 하천에. 하천에. 예. 그런데 잠수부를 이 자기네들이 물색을 해가지고 해당 곳에 가서 그걸 또 찾아냈다는 거예요. 예. 있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실제로 이 부분이 그러면 수사기관과 공유가 됐는지 그런데 지금 공유된 건 아닌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3,000개 또 3,300만 개의 접속이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딱 아주 극히 일부 3,000개에 가지고만 있었다는 사실도 믿기 어렵고 그게 외부 유출이 안 됐다는 그걸 어떻게 단언하는지 이거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회의하고 하니까 그 직전에 진짜 셀프 면죄부를 주기 위한 어떻게 보면 수작을 부린다는 인상까지 주고 있죠 쿠팡이. 일종의 언론 플레이고 그렇죠. 자기들이 뭔가를 하고 있으니까 믿어달라라는 취지의 일종의 퍼포먼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법적으로 따져보자면 수사 방해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진술 오염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혐의가 있다는 사람 신병을 지금 경찰이 인도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적이 우리 국적이 아니다라고 알려져 있기 네.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나오는 것도 없고 두 분은 이 내용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지금 말씀하신 거 다 동의하고요. 만약에 이 사람들 말이 맞으려면 이게 11월 18일부터 이제 이 사건이 이제 알려지기 시작을 해서 지금 한 달이 조금 넘었는데 예. 그 동안에 쿠팡이 보여줬던 여러 가지 행동하고 비교해 보면은 이거는 거의 그냥 자기네들에게 셀프 면죄부 주기 위해서 약간 수작 부리는 느낌이 예. 들고 만약에 이 사람들 말이 맞으려면 그럼 동기는 무엇이었냐? 이 사람이 그런 짓을 왜 했느냐? 예. 그러면 3,300개를 그냥 공동 현관 비밀번호까지 그냥 저장해서 자기 노트북에 넣기 위해서 했느냐? 말이 안 맞는 거거든요. 게다가 지금 그 본인들이 이렇게 민간 합동 지금 조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더 웃기는 건 미국에 있는 그쪽에다가 이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로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로비를 네. 예, 그래서 그 국회의원이 또 이제 이상한 말들을 하게 만들고 물론 그 국회의원이 말한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건 그 의원이 말한다고 달라진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대한민국을 너무 아래로 보고 너무 그러니까 좀 자기네들 책임을 지금 방기하면서 너무 우리를 우습게 보는 그런 행동으로 여겨져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런 행동까지 포함해가지고 더 이 사람들에게 강력한 응징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들이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까? 아니 일단 저는 별명을 좀 붙여줘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김범석 의장이잖아요. 예. 범킴. 범킴. 범킴 백작이라고. 백작. 네, 마치 이거 지금 식민지에 와가지고 사업해갖고 돈 벌어가는 느낌이잖아요. 그 본국의 귀족께서 귀족이니까 이제 백작이라고 좀 불러드려야 되지 않을까? 범킴 백작. 예. 네, 그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보통은 이 성명대로라고 하면 쿠팡이 피해자 아닙니까? 지금 뭐 지들 외국 국적의 입장에서는, 직원이 예. 뭐 멋대로 그냥 무단으로 접속해갖고 자기 개인 정보를 빼나갔다는 거잖아요. 쿠팡이 피해자인데 그러면 보통 이런 경우에 기업이라면 그 직원을 고발을 하죠. 예. 네, 고발하고 소송하고 뭐 난리를 칩니다. 그게 또 미국식 아닙니까? 네, 그럼 미국식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예. 오히려 이 사람을 찾아가지고 뭔가 쑥덕쑥덕하고 짝짝꿍을 해가지고 사실 3,000개밖에 안 됐고 별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성명을 냈거든요. 예. 제가 생각나는 짤방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 야구 승부 조작 사건인가 해서 네. 네, 이번 일과 전혀 관계없지. 네, 그래 열심히 하자. 그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하. 이게.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상해.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애초에 그 수천만 명한테 문자는 왜 보냈어요? 유출됐다고. 그렇죠. 네, 그래놓고 와가지고 이제 덮으려고 하는 것 같은 수작인데 너무나도 이상하고 거기다 사설 잠수부까지 동원해가지고 노트북을 찾는다?
그것도 이상하거니와 설령 100불을 양보해서 찾아냈으면 그럼 경찰을 갖다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를 예. 고발을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본인들이 덮으려는 수작을 보이는 것들이 모든 스텝들이 하나 다 틀렸다. 이 사람들은 예, 점점 국민의 화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근데 이 그레이빈 POH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전에 원희룡이 어디에서 자료 찾았다는 내용하고 비슷하네요. 고속도로에서. 그치, 옛날에 대장동 관련해서. 대장동 예. 관련해서 원희룡 그때 일타 강사 막 주장하면서 이 가방을 갑자기 어디서 찾아냈어. 이거랑 지금 똑같은 행동한 거 아니냐. 그렇죠. 비유가 비슷한.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뭐 심지어는 쿠팡 쿠팡 프레시인가요? 뭐 시키면 이렇게 냉온 상자 같이 생긴 거. 네. 그 안에 지금 노트북 넣어서 물에다 버렸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잠수부가 들어갔더니 그 쿠팡을 찾기가 너무 좋았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찾아가지고 들여다 봤더니 3,000명 정도만 뭐 이렇게 들여다 본 것이고 심지어 외부 유출도 안 했다라는 얘기를 스스로들이 하고 있으니까. 놀랍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를 버려서 자신의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는 행동일 거 아니에요. 노트북 버렸다는 그런데 그걸 거는. 쿠팡에다 넣어놨다고. 근데 그걸 그 쿠팡 가방에 넣어가지고 잘 찾아서 나의 무죄를 입증해줘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만약에 이거를 셀프 면죄부를 주려고 꾸민 거라고 한다면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사실은 쿠팡에서 사실은 유출된 게 얼마 안 된다라고 네. 그냥 주장하는 것 자체는 그렇죠. 뭐 어떤 죄도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지언정. 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무죄를 받을 목적으로 뭔가 없는 증거를 만들어낸다거나 조작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형사범죄가 되거든요. 예. 실제로 만약에 이 노트북이 실제 유출된 거랑 관련이 없거나 그 관련이 덜한 건데 마치 이게 그 진짜인 것처럼 뭐 조작을 해놓고 만들어내고 한 거라고 한다면 이거는 관계자들이 전부 다 감옥에 갈 수 그렇죠. 있는 말 그대로 그런 가짜 문제입니다. 증거가 되는 거니까. 네, 증거 조작이죠. 관련해서 이제 경찰 사이버 수사대에서도 이걸 지금 진위를 확인한다라는 내용들까지 나오고 있고 지금 댓글에 올라오는 것처럼 뭐 삼류 소설도 이렇게는 안 쓰겠다라는 댓글들 올라오는데 저는 어제 계속 그 생각 들더라고요. 이 도대체 쿠팡이라는 이 기업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오만불손한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에도 룰이라는 게 있고 공권력이 어떤 형태로든 작동이 될 텐데 얼마나 우습게 알면, 그러니까 범정부 TF가 회의를 하기 30분 전에 일종의 언론 플레이를 해댔다. 먼저. 그러면 이 TF를 좀 살펴봐야 될 텐데 휴일날 그것도 크리스마스에 이런 회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주는 시그널이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이 사태를 엄중하게 보고 있는가. 배경훈 부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회의가 진행이 됐고 뭐 대통령의 강한 의지도 우리가 이른바 이제 알게 됐던 내용들이 있죠. 국민적 정서를 건드렸다라는 내용도 대통령실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 국세청에서 왜 조사를 했잖아요. 그 흔히 말하는 조사 4국, 뭐 저승사자다 이렇게 불리는 곳에서도 세무조사를 하고 어찌됐건 전방위적으로 정부 단위에서 이 쿠팡 사태를 해결하거나 제대로 들여다보기 위해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쿠팡의 대응이라는 게 지금 나온 이 부분이기 때문에요. 어제 그 범정부 회의에서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그러니까 외교부 멤버들하고 이제 통상 멤버들이 여기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도 우리가 대응을 하겠다라는 의지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이게 이제 관련해서 제가 오늘 한겨레에서 칼럼이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워싱턴 특파원인 김원철 특파원이 쓴 칼럼인데 의아했던 쿠팡 오피스 주소 워싱턴 여론전 공식 알면 보이는 것들이라는 제목의 칼럼이었는데 워싱턴 현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종의 로비들이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정치인들이 어디에 기고를 한대요. 연방 의원이라는 사람들이. 그러고 나면 소위 말해서 싱크탱크라고 불리는 어디 연구소 같은 데서 보고서가 나오고 그 보고서를 근거로 해가지고 전 정부나 아니면 해당 정부에 있는 그러니까 로비가 닿은 인사들이겠죠. 유명 인사들이 뭔가 프레이밍 전환을 하기 위한 이 언론 인터뷰 등을 왕성하게 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 내용이 정확하게 여기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그 오브라이언이라고 트럼프 1기에 외교안보 담당자였던 사람이 지금 입장 내고 이게 우리 언론에도 막 소개를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쿠팡은 지금 미국에서 자기들이 미국 기업이라고 얘기하니까 네. 미국에서 뭔가 한국 정부나 한국의 이제 수사 당국을 압박하기 위한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응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완전히 국익이란 건 이제 쿠팡이란 데는 없는 거예요. 본인들이 이제 미국 기업이란 걸 자처하기도 하고 한국에서도 그랬지만 미국에서도 완전히 대관 업무에 그냥 올인하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브라이언이라는 그 전 보좌관이
너네 미국 기업 탄압하지 마. 대한민국 왜 그러는데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외교적으로 지금 한미 관계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지금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그 한 축을 더하면서 대한민국에서 돈은 벌면서 이런 외교 이슈로 가져가면서 자기네들 기업은 살고 대한민국에 마치 본인들 미국을 탄압하는 것 같은 프레이밍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쿠팡이. 예. 이건 사태를 더 악화시킬 겁니다. 진짜. 아니 너무 기분 나쁜데요. 매출 대부분은 한국에서 그렇죠. 발생시키면서 90%가. 네. 근데 우리는 미국 기업이야. 니네는 우리한테 돈만 주면 돼. 우리는 니네들을 우리가 보통 이제 제3세계에 있는 그런 그 싼 인력을 이용해 가지고 마치 돈 버는 그런 큰 글로벌 기업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기업들이 제3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일꾼으로 들여가지고 일하면서 자기네들이 험한 일은 안 하고 모든 위험이나 이런 것들은 다 그 사람들에게 전가시키는 거가 똑같은 지금 형태를 보이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배달하시는 그런 분들 전부 다 지금 산재당하시고 돌아가시고 이런 예. 문제가 전부 다 여기서 발생하는데 그게 지금 쿠팡이 하고 있는 이런 행동 때문인 거잖아요. 그럼 돈도 우리가 내고 그 위험도 전부 다 우리 국민들이 다 대고 있는데 자기네는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나스닥 상장하고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있어. 그러니까 니네는 우리는 건드리면 안 돼. 예.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를 도대체 뭘로 보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까 김규현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식민지에서 뭐 하는 것 김 같아요. 완전 식민지네, 진짜. 작가께서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예. 우리 유출 사태에서 보통 뭐 1인당 만약에 30만 원씩 배상을 한다 치면은 3,300만 명이니까 9조 9천 그러니까 거의 10조 원이에요. 예. 10조 원이니까 우리 범킴 백작께서는 이런 돈을 주느니 그냥 뭐 한 몇천억 로비 단체에 주고 미국에서 한국 압박해갖고 그냥 끝내버리겠다. 뭐 이런 전략을 쿠팡에서는 세우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럼 뭐 몇천억 원짜리 로비가 위력이 어떤 건지 한번 제가 한번 구경을 한번 해보고 싶네요. 자, 그런 것 아까, 같고. 예. 네, 그리고 이제 쿠팡 내부 분위기를 제가 한번 알아봤어요. 음. 내부 분위기. 범킴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래요. 쿠팡은 준법 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준법 정신이 자기들 굉장히 강하대요. 준법 실제로 준법 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식민지식 준법이에요. 이게 이상하게 왜곡이 됐어요. 식민지식 준법은 뭐냐면 보통 준법이라는 건 착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식민지식 준법은 뭐냐? 법만 안 어기면 무슨 짓이든 해도 돼. 예. 그 딱 이래요.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갖고 예. 우리는 법을 안 지킨 게 없어. 근데 왜 우리한테 뭐라 다들 하는 거야? 난리들이야. 우리는 왜? 피해자인데. 예. 이런 식민지식 냄비 근성들 같으니라고. 이러면서 오히려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기분 좋을 리가 없고 그 아까 만평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그러니까 한겨레 권범철 화백의 만평인데요. 저 크리스마스 날 당일날 벌어졌던 일이고 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제 미국 내 로비하려고 저 갔다는 거예요. 근데 네. 보시다시피 우리 배달 노동자들의 고혈을 짜내 가지고 저 로비 돈을 갖다 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 돈이 예. 근데 또 새고 있네요. 찢어져서.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 내용들을 우리 국민들이 그냥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처분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범정부 TF도 발족이 된 것이고 이후 대응들도 이제 펼쳐져 나가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온라인 플랫폼법이라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각각의 나라에서 벌이는 여러 가지 이제 부당한 행태들을 각 나라에서 법으로 막는 내용들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이번에 한미 그 관세 협정하고 통상 협정하면서 이 내용이 좀 수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소위 말하는 이게 쿠팡이 하고 있는 형태의 로비가 통했던 어떤 하나의 케이스로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 내에서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기 때문에 뭐 오브라이언이나 이런 사람들이 미국 내에서 뭐 한국이 미국 기업을 옥죄고 있다, 괴롭히고 있다 등등의 프레이밍을 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것을 그들도 그걸로 막을 수 있는 건 아닐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이후 상황들 우리 정부가 제대로 대처해가지고요, 진짜 그야말로 응징의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또 소비자들은 소비자대로 요새 뭐 탈팡 뭐 그 분위기가 엄청나니까 네. 우리가 좀 이거 그냥 단순히 그냥 쓱 넘어갈 것이 아니고 시간 지나면 떼워진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쿠팡 관련 얘기는 이게 연결 좀 시켜보자면 그 퇴직금 미지급 수사 무마 외압 의혹이 있었던 인천지청 이야기 있었지 않습니까? 문지석 검사가 눈물로 호소했던 내용인데 여기에 이제 당시 지청장이 엄희준 그리고 차장검사가 김동희 등등이 네. 있었는데 관련해서 아시다시피 상설특검이 발족을 했고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뭐 그러면서 쿠팡 본사라든지 쿠팡 관련된 내용들도 압수수색이 동시에 이루어졌는데 쿠팡 풀필먼트라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배송 책임지고 하고 있는 여기
대표가 김앤장 출신이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정종철. 예. 이게 김앤장하고 연결되는 부분들도 있는 겁니까 이게? 당연히 연결되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뭔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일단은 쿠팡도 어떻게 보면은 외국계 기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문화 자체가 미국 기업이니까. 예.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계 기업들은 김앤장만 씁니다. 이제 내부 지침이 있대요. 김앤장만 써라. 태평양도 못 써요. 그래서 광장도 못 써요. 김앤장만 쓰라는 그래서 거고. 태평양하고 광장은 2등 전략을 하잖아요. 어차피 이쪽에서 쓰게 되면 상대방이 있어야 될 테니 그렇지. 우리는 김앤장하고 괜히 맞서가지고 1등 하려고 하지 말고 얘네들이 수입하는 거 우리가 상대방으로서 하자. 그래서 2등 전략이에요. 그 시장에 또 그런 그 시장 게 그게 있군요. 룰이에요. 그래서 태평양이 2등 전략을 샀어요. 그래서 사실 매출 차이가 크긴 해요. 김앤장 외국 기업들이기 때문에 깎으려고 안 해요. 그래서 달라는 돈 대로 많이 줘야 줘요. 돼요. 엄청 많이 줘.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간 그래서 쿠팡이 김앤장을 굉장히 많이 써왔고 사실 전 대표이사나 그런 사람들도 김앤장에서 스카우트 해가지고 뭐 시키고 예. 이런 걸 많이 했었죠. 근데 김앤장 하는 방식이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어 쿠팡에 부천지청 사건이 터졌다라고 하면은 김앤장에 맡기고 그럼 김앤장에서 팀을 구성하죠. 누구로 구성을 하느냐? 배치표를 봐요. 지청장은 어미준이네, 차장검사는 김동희네 등등이네라고 하면 어미준, 김동희 등등등등이랑 연이 연결되는. 있으신 분 손들어 보세요 하고 메신저를 쫙 뿌립니다. 상에서. 그럼 그냥 연수원 동기예요, 누구예요 이렇게 손을 들면 거기로 팀을 싹 꾸려가지고 그럼 어미준 지청장한테 찾아가고 차장검사한테 찾아가고 부장검사한테 찾아가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요.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저도 현직일 때 이런 식으로도 저한테까지 오거든요. 진짜. 보면은. 그러니까 나는 이 건 처음 터졌을 때부터 그거였거든. 뭐 예를 들면 그런 근데 돈이 많이 들 거 근데 아니에요. 이런 거는 많이 사실 들죠. 모든 로펌이 다 해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 우리만 하는 건 건데 아니지. 그 돈보다 노동자 퇴직금 주는 게 더 싸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지가 근데 않다고? 그게 안 앞으로 그래, 향후 그렇지 발생하는 않아요. 미래 비용까지 생각해서 아예 여기서 단절을 하고 차라리 변호사한테 돈 줘서 앞으로도 돈 안 주게끔 하자. 이 전략을 그러니까 진짜 나쁜 기업이라는 생각이 이런 들죠. 식인 거죠. 100억, 200억을 주더라도 앞으로 퇴직금 이거 안 줘도 된다라고 하면 그냥 영원히 세이브가 되는 거니까 100억, 200억으로 막아서 이런 느낌이고 김앤장은 그리고 특별히 좀 더 다른 게 뭐냐면 보통은 그런 변호사들이 찾아가면은 전관들이 그래도 제정신이 있는 사람들이면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검사든 판사든 간에 예.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래요. 다른 로펌이나 이런 데는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보면 이제 막 돈을 금품 수수가 가끔 연루되고 해갖고 막 감옥도 가고 이러는데 김앤장은요 돈을 주지 않는데요. 취직을 하죠. 취직을 시켜주죠. 취직을 시켜주거나 아니면 아예 승진을 시켜줍니다. 그 안에서 더 잘 먹고 잘 살게끔. 네, 왜냐하면 더 검찰이면 경찰, 경찰이면 검찰에서. 경찰의 윗선들까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수뇌부도 너 승진시켜줄게. 이렇게 가버려요. 이게 뭐 진짜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던 내용 같은데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작동을 한다 그러니까 되게 힘 빠져요 이럴 때. 거의 거학 뭐 이런 예. 느낌이잖아요. 그래도 난 정의가 이겼으면 좋겠어. 궁극에는 사필 규정. 제가 살아보니까 그냥 사필 규정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게 얼마나 오래 걸리냐의 문제인 거지. 그렇지. 그래도 우리나라가 선진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맞습니다. 네. 시스템. 그래서 김앤장이 믿어야 된다. 뭐 믿고 그렇게 이제 자주 한번 이기지 못해요.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네, 뭔가 정리가 됐으면 지켜보겠습니다.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그 뭐 오후에 나온 보도들 보다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그 직원들한테 쿠팡 관계자들 접촉 금지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워낙에 행정관 예. 예상. 전방위로 이렇게 로비들을 하다 보니까 뭐 어떤 식으로든 접촉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오해를 살 만한 행동도 하지 말라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단속 네. 중요할 것 같고 이런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퍼져야 된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하게 됩니다.